여기서 이렇게 하고. 머리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네. 드릴까요? 그러면? 조금 갖고. 그러면 천천히 이거 10번으로 돼요? 아, 아니. 쫄면 좀 가져가시고 이것도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드릴게요. 무료 쫄면인데? 이해 좀 봐주세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사진 찍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찍어요, 찍어. 네, 찍어드려. 이거 부모도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거에다가. 안녕하세요. 따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아보세요, 이거죠? 양해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시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딜 가서 앉을까. 다리를, 네. 안녕하세요. 그쪽에 가서. 앉으시죠, 앉으시죠. 제가 근데 원래부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그래요? 또 등산을 실현. 밥 먹고 왔습니다. 같이 나갈게요. 아, 예. 마이크 하나 같이 말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거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나와도 괜찮나요? 네. 먹으면서 얘기하죠? 예. 예. 또 알겠죠? 이거 4,000원이면 괜찮은데, 근데? 빵 어디에요? 여기일까요? 빵 어디에요? 국제학부랑 독일어. 저희는 경제입니다. 경제요? 완전 못 가네, 저기는. 아니, 처음 갔을 때 항공대라 가지고 올 공대였거든요. 요즘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 요즘 찍고 계세요. 요즘 대선 얘기 많이 해요, 친구들끼리? 대선 지금 1등 하고 계신 후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3시에 봐야죠. 네? 일단 3시에 봐야죠. 아, 3시에 기대식이 많구나, 또.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참, 대형 처음 났을 때, 막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막 자기 젊은 사람들 인기 좋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실제로 어떤 분위기였어요? 저희 바로 그 대형 끄자마자 국회에 출동해가지고 네. 장갑차 맞고 그랬었는데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갈리는 것 같은데 개몽령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위험을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반대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대표님은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지난해 12.3 대형 사태에 있어서 지금의 보수파 진영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사랑제일교회가 같은 중국 기독교 세력이 현재 지금 보수의 중앙 정치와 시민과의 이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가 좌우의 양날비로 말해야 돼요. 건강한 보수가 돼야지 건강한 진보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진보가 있어야 건강한 보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보수가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하고 난 이후에 전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보수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하실 건데 이런 중국 기독교 세력과 보수파의 진영의 분위기를 어떻게 시키는 건지 이 정말 시간이 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 당대표 할 때는 종교나 이런 게 끼어들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종교나 아니면은 안보란트 이런 데 끼어드는 이유가 뭐 보수정당이 평소에 이제 사실 세력을 한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든 사람 동원해주고 돈 갖다 주는 사람들한테 취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 밖에서도 사람이 모일 수 있고 돈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계속 보수정당은 용병 정치를 윤석열 군이라든가 지금 한동훈 씨라든가 과연 그들이 보수적인 아젠다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들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있는 걸 사람인가? 대한민국. 왜 자꾸 이렇게 용병 정치만 계속하고 보수의 인재를 키우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홍준표 대표가 그 떨어진 다음에 굉장히 저도 심란했어요. 왜냐면 보수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뭐 방공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저랑 굉장히 맞는 분이 홍준표 대표님인데 저분이 저렇게 30년 가까이 정치하고도 저 경선에서 아까 말했던 용병도는 사실 옛날에 보수 개멸시키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지는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표가 뜨거운 맛을 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저런 밖에 다니셨던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무단 통치를 시작하는 것에 해가지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방조범 또는 공범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뭐 중도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아마 이런 정신 나간 검증 안 된 사람이 오면 막아야 된다는 거. 진짜 가까이 안 되고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가지고 빨리 두 가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외국어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공학번 경제학 전공 이찬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태가 정치적 갈등이 되게 심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이상향은 그렇게 권력 싸움을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협치를 통해서 정책을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분열된 정치 상황을 타개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되신다면 만드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모여있는 국회의원 집단이나 아니면 정치인 집단에서 여기서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회사를 가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집단을 가도 그렇고 대화를 하자 이러면 대화가 통할 만한 집단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의원부터 선출 방식을 보면은 능력이나 아니면 이런 역량 자체가 측정되는 구간이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정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은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 별로 없다 보니까 이번에 SK텔레콤 사태가 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 질의하는 거 찾아보면은 사실 SK텔레콤 사장도 나는 머리 좋은 사람일 텐데 윽박 지르는 거 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그런 오히려 능력으로 조곤조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국회의원인데 말 안 들어 이렇게 갑질하는 느낌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게 되게 일을 풀어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하물며 민간인인 SK텔레콤 사장 불러놓고도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들끼리는 문 닫아놓으면 더 싸워요. 뭐냐면은 조금만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걸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이제 무조건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 제가 옛날 지방선거 할 때 보면은 좀 애초에 대화가 아니라 다른 수단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은 시험 봐서 자르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부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자격적으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게 있는 게 그분들은 나름도 방식이 그렇게 바뀌면 자기들이 적응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되는데 솔직히 영국 같은 데는 야당 당수랑 여당 당수랑 가가지고 1대1 토론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가 만나 토론한다고 하겠어요?
네, 도망다니겠죠. 물론 그거 자체가 좀 사람들의 가치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오늘 제가 친구 중에 얘기했던 게 내년에 되면 대한민국 1인당 주의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믿기 어려운 일인데 저는 여기 앞으로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산업 경쟁력이 어느 나라가 우위냐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몇 군데 지금은 반도체에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가 있고 그럼 우리 잘못 건드리면은 우리 아예 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미래 산업도 절단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도자들이 그걸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이끌 수 있는데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또 제가 사실 양당에게 유리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비례대표를 좀 확장을 해서 국민들의 수를 하고 이 국회에 독일처럼 가당제가 도입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국회에 잘 투자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비례를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뻔하거든요. 위성정당 문제가 또 뻔한데 가당제로 바꾸면 이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협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던 전 세계 선거제도 중에 제일 재밌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제도가 대만에서 옛날에 대선거구제였어요. 그래서 도시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 대만의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전국에 17 가만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제도 개선. 이게 어떨 때는 그러면은 그냥 싸우기만 하고 결론 안 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뭐 한 당이 180석 가까이 얻어가지고 정치하는 것도 그렇게 절반 이상의 의석을 한 당이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선거 제도들을 연구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어떤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예? 어떤 예. 질문 많이 받으셨어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갔던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공계열이 강한 학교이고 또 그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외대 같은 경우에는 또 문과 계열의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다 보니까 또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뭐 IT나 AI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계열의 학생들이 또 어떤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양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 또 저 개인에게는 앞으로 여성층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뭐 굉장히 풍부한 질문들이 있어가지고요 답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젊은 세대가 그런 확신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화두에 대해서도 결국 미래 세대가 일방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밥 먹는 사이에 수준 있는 이런 대화를 해가지고 또 제 머릿속이 또 이제 복잡해지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SKT에 대한 분노는 없었나요? 사실 SKT 문제는 오늘 제가 먼저 언급했는데요. 사실 SKT 어제 제가 과방위 질의를 하면서 사실 사장님이 이 정도 중차대한 상황이면은 그 임원진들이 잘 준비하고 답변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과방위에서 질의하면서 답변이 좀 성실치 못했다, 부족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원으로서 계속 그런 부분을 또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들 질문 덕분에 뭐 공약이나 앞으로 정치 후보에 좀 변화를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성공 사항이 있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 개혁에 관한 공약들도 이제 낼 것 같은데요. 그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들 어떤 방향인지 이렇게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아서 결국에는 큰 틀에서 얘기하자면은 이 젊은 세대의 의견이 손해받지 않고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경로 그리고 방식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 공약화하는데 저희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온 이유뿐만 아니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문제긴 한데 정치 지형이 이제 뭐 단일화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변화가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좀
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역할을 하시려는 분들은 여의도에서 자신들만의 탁상 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좀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보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오늘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여기 계신 분한테 간단히 손들어보라 해도 이런 단일화나 아니면 정치공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우리들의 문제는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 말처럼 현장으로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 네, 질문하십니다. 저 어제 오세훈 시장님 만나뵙었잖아요. 그래서 기사도 간단히 봤는데 약자와의 동행 이런 데 관심이 많다고 기사를 읽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좀만.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뛰실 때부터 저와 오세훈 시장님 간에는 저희가 인적 교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거의 같은 어려운 터널을 지냈던 그런 동지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장님께 외람되지만 혹시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항상 제가 꼭 본받고 싶었던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만 시장님이 아니 이 대표가 원하면 자유롭게 그런 거는 차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건 시장님께서 먼저 초안을 잡으신 공약이라는 것을 꼭 국민들께 알리면서 제가 차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훌륭한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공약들이 저희 캠페인에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질문이 또 있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퇴장을 하셨는데 이분 한국갤럽이나 지지율 보면 19에서 29세 청년 지지층이 상당히 좀 그중에서 높게 나오는데 이런 지지층들이 좀 어떻게 이동을 할 거라고 봐요? 홍준표 시장과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가끔마다 서로 약 올리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몇 안 남은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주의자의 면모에 걸맞는 홍준표 시장의 정책도 물론 계승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서 그런 자유와 책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홍준표 시장이 꾸던 꿈을 같이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합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대행께서 사퇴가 내일 출마기자회견 예견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언론인분들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 사퇴하시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느냐 이런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요. 원래 사실 계엄 사태나 이런 것이 벌어지기 전에도 한덕수 총리님은 저를 후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아껴주셨고 그래서 종종 연락도 주시고 또 식사 자리도 함께하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엄 이후에 서로 부담감 때문에 연락이 긴밀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우선 한덕수 총리님이 사퇴하시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면은 뭐 연락이 오신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단일화나 어떤 빅텐트 이런 논의에 제가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그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위중한 상황에 이제 그만두시는 게 맞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방송에 나가면 공개적으로 한덕수 총리님께서 그 명예로운 선택을 하실 줄 아는 분인데 이렇게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 제가 모르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지를 한번 혹시 연락이 오신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주시죠. 네. 아까 학생장 얘기할 때요. 그 여학생들, 여성 청년들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나왔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 드시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젊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 최대로 증폭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완화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지율 곡선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20대 초반이나 중반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잘 분석해가지고 거기다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좀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나 이런 쪽에서 그런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퍼뜨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매우 과장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담백하게 그런 어떤 여성들에게 있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분석해서 그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면은 그것이 대책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저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기사가 많이 난 MBS 지지율에서 보면은 이제 3자 레벨에서 6에서 8% 정도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은 2주간 지금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양당에 대한 과표직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고요. 저는 MBS 조사에서도 저희가 일정한 그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3자 구도가 확실히 정립되고 난 다음부터 활발한 대화가 국민들 간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저희가 선보이면서 기반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많이 못해가지고 오늘 학생들 되게 반응 좋았잖아요. 예. 다른 대학들도 많이 원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 외국 대학교 학생들께서 정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이렇게 저희 학식 먹자 플랫폼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국 대학교 오게 됐는데요. 주변에 아는 친구들, 다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 있다면 또 널리 퍼뜨려 주셔가지고 제가 다양한 대학들에 갔으면 좋겠습니다.